여러분 안녕하세요. 완다링 스페이스의 선글라스맨입니다. 저는 한국 출신으로 일본에서 30년 넘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부터 중국으로 이제서 살고 있죠. 업무 관계로 일본과 중국, 한국, 대만을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에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중국, 한국, 일본, 대만이 서로 잘 교류하고 사이좋게 지낼 때 잘 되는 그런 일입니다. 최근 일본과 중국 사이의 트러블 때문에 회사 경영이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일본, 중국 사이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본에 있는 많은 친구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친구들은 이렇게 말하죠. 다카이치 총리나 자민당을 비판하고 싶지만 그런 말을 공개적으로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그런 말을 하게 되면 비국민 취급을 받는 그런 분위기라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 사태가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면서 버티는 수밖에 없다고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일이 너무 줄어들어서 사실은 뭘 할까라고 고민을 한 끝에 동부가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객관적으로 제 의견을 녹화해서 유튜브로 올리고자 하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끝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의 이 사태는 작년 11월 새로 취임한 다카이치 총리의 국회 발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공격하려 할 경우 일본은 이를 국가 존립의 위기로 보고 자위대를 파견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외교적으로 레드라인을 넘는 발언이고 중국은 당연히 크게 반발을 했죠. 그 이후 중국은 외교적 항의뿐만이 아니라 경제 제재와 군사적 데모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중국 국민에게 일본 여행을 자제시키고 일본산 해산물 수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히토류 같은 전략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보복은 계속 에스컬레이터 되고 있고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일하고 있던 저의 그 중국인 친구가 회사로부터 갑자기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돌아올 때까지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기다려라. 그리고 상사는 또 이건 시진핑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친구는 저에게 화를 내면서 아니 그게 어떻게 시진핑 때문이냐 다카이치 때문이지 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 친구의 말에 동의합니다. 그 발언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중국 관광객이 너무 많아서 일본 내에서 오버투리즘이라는 문제가 논의될 정도였으니까 말입니다. 중국 정부는 고이즈미 총리에게 발언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응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철회를 하게 되면 본인과 자민당의 지지율이 폭락하고 자신의 정치 생명이 위태롭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편 중국은 완전한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서 상황은 교착 상태입니다. 안타깝지만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대만 유사시 일본이 참전한다는 뜻이 곧 중국과의 그 전쟁을 의미합니다. 즉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지지하는 일본인이 과반수 이상이라는 것은 절반 이상의 일본인이 중국과 전쟁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말이 되겠죠. 왜 지금 일본인은 이렇게 중국에게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국이 급성장해서 미국과 함께 초강대국이 되었고 아시아의 패권이 일본에서 중국으로 옮겨간 데 대한 질투나 불만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전쟁은 이길 수 있는 상대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본이 중국에게 이길 수 있을까요? 답은 이길 수 없다입니다.
중국의 군사력은 미국, 러시아 다음 세계 3위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일본은 세계 8위입니다. 군사비도 병력도 규모가 다릅니다. 경제력은 중국이 일본의 4배입니다. 중국이 GDP의 2%를 국방비로 쓰고 있다면 일본은 여기에 대해 GDP의 8%를 군사에 사용해야 같은 규모가 됩니다. 그러면 일본은 전쟁 전에 경제가 먼저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결국 일본이 미국을 끌어들이지 않으면 승산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이미 세계 경찰 역할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대만 문제에 있어서도 분명히 더 소극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에서 미국은 엄청난 돈과 인명을 잃고도 중국군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때 중국은 지금처럼 부유하지도 않았고 핵도 없었고 무기의 질도 낮고 수량도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국이 당시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큰 강대한 대국이 되었습니다. 제조력 세계 1위, 핵보유국, AI, 양자, 로봇, 우주, 통신 등에서 세계 최고권입니다. 중국은 세계 최초로 달 뒷면에 탐사선을 착륙시켰고 매주마다 인공위성을 쏘아올리며 독자적인 고정밀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있고 도시에는 무인택시, 무인트럭이 달리고 있습니다. 화해포는 깊은 산에서도 그리고 사막에서도 위성통신이 가능합니다. 이런 현실을 일본인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일본인들은 미국의 힘을 아주 과대평가하고 같은 아시아 국가들을 과소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는 동안 한국,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이 선진국으로 떠올랐습니다. 미국조차 세계를 G2, 즉 미중 양국 체제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고이즈 다카이치 총리의 강경 발언 배경에는 세계 정세에 대한 무지, 역사 인식의 왜곡, 중국에 대한 편견이 깔려 있다고 느꼈습니다. 일반인이라면 모를 수도 있지만 정치인이 이 정도 수준이라면 일본의 미래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정치가 역할은 국민끼리 갈등이 있어도 그것을 조절해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오히려 극우적 의견을 대변하고 이웃나라를 자극하고 일본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겉으로 야망을 드러내어 외교 문제를 일으켜서 얻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잃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또 일본의 역사 교육과 미디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이 아시아에서 저지른 침략과 가해의 역사를 젊은 세대에게 정면으로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불편한 부분을 축소하거나 왜곡해왔습니다. 그 결과 젊은 세대는 반성과 이해 없이 주변국을 깔보는 태도를 갖게 되었고 극우화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탄생한 것도 바로 그 연장선에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 대만을 자기 영토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대만 유사가 왜 일본의 존립 위기인지 일본은 설명해야 될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대만은 중국의 일부로 인정되고 있고 일본도 1972년 국교 정상화 때 하나의 중국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일본에게 전후 배상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즉 대만 유사는 중국 국내의 혼란입니다. 거기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 보면 침략이죠. 이 다카이치 수상의 발언은 중국인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청일전쟁, 중일전쟁의 기억을 깨우고 일본이 또 오나 라는 분노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약속을 무시하고
역사의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도자를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그리고 정치가가 이런 맹목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해서 감정적으로 정치를 하게 되면은 등유를 지고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결과가 됩니다. 정치가는 국민을 위험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국민 감정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정치가들이 과격한 발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미디어도 그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중국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서 속이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 후의 피해는 누가 감당합니까? 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상정해서 이웃을 자극하고 관계를 망칠 필요가 있었습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총리라면 자신의 신념보다 국익과 국민의 이익을 우선해야 됩니다. 일본과 중국의 대립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양국의 손실은 커집니다. 국제 여론도 일본에 냉정해지고 오히려 중국 쪽에 공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이 반성하지 않고 역사를 반복하려 한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로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는 나라가 증가하고 있고 한국도 그 안에 포함됩니다. 저는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공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중국과 대만의 정치인들의 이성과 지혜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지 않을 대만 유사를 전제로 일본 총리가 참전하겠다고 공언하는 그 모습에는 참 더 한심하게 보이는 겁니다. 오히려 일본은 중국과 대만 모두와 잘 지내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만 사람들은 매우 지혜롭고 현실적입니다. 대만이 중국이나 네덜란드, 일본에게 공격을 받았을 때도 이전에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들은 무의미한 피를 흘리기보다 타협하고 살아남는 길을 선택해 왔습니다. 즉 식민지가 되는 것에 대해서 크게 거부감이 없었죠. 그래서 대만에는 친일파가 많은 것이겠죠. 서민의 삶은 누가 지배하든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대만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역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력 통일보다 경제 통일이 아마 훨씬 더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대만 상인들도 큰 중국 시장이 열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싸울 마음이 없는 아이에게 맞으면 받아쳐라, 내가 도와줄게 라고 부추기는 것과 같습니다. 즉 대만을 전쟁터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대만이 일본이나 미국을 믿고 중국과 싸우게 되면 우크라이나처럼 국토는 폐허가 되고 인구는 반감하게 될 것입니다. 일본이 참전하면 일본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물론 중국도 피해를 입습니다. 결국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일본의 역할입니다. 모두가 사이좋게 지내고 있는데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불쑥 튀어나오면서 긴장이 한순간에 고조되었습니다.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되돌리려면 발언의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는 다카이치 총리가 발언을 철회하고 사임하는 것이야말로 일본의 국익과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군사 대국을 포기하고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평화주의를 관철해서 주변국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일본이 평화주의를 유지하는 한 누구도 일본을 공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